자, 여러분.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보통 설 연휴 때 친척들 뵙고 그러면 네. 삼촌, 증권사 계시는데 저 설 세뱃돈 말고요. 종목 추천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조카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보통 이제 그 뭐 고모나 이모님들이 알았어요. 야, 조카. 예. 성우야. 예. 나 뭐 사면 되니? 나 요새 한국 주식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너 요새 뭐 사니? 그게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 안 하거든. 왜 안 해주세요? 왜냐면 뭐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SK증권으로 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아니 제가 더 싫어. 제 철학이 뭐냐면 제가 왜냐하면 그 선후배 친인척 이런 분들에게 먼저 주식을 원하지 않는 아니 게 물어봤잖아요. 성우야 뭐 사? 물어보면은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SK텔레콤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저도 경험이 축적된 거에 대한 저의 어떤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10번 중에 9번 잘 돼도 한 번 안 됐을 때 그 서먹함이 그게 진짜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우야 종목 좀 얘기해봐. 예, 종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종목 얘기 좀 같이 받아줘요. 내 연기 하셨잖아. 왜 연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종목 얘기 이게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종목은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되게 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친척분들이 저한테 종목 얘기 해달라는 건 내가 너한테 SK텔레콤 얘기 듣자고 내가 물어본 줄 알아 하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너 어디 좀 뭐 탐방 가고 뭐 발굴한 거 중에 뭐 좀 없냐? 괜찮은 거 없냐 이제 이거거든. 근데 가끔 제가 좀 판단이 있을 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설 때요? 요건 좀 진짜 올라가긴 하겠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또 되게 신기한 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또 한동안 또 이렇게 헤어져 있죠. 뜸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잘 올라갈 때는 연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주식이 좀 빠지면 연락이 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아니 오를 때도 사실 이유 없이 오르는데 빠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항상 보면요. 그래서 오를 때는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해보죠. 혹시 그 가지고 있냐고? 안 샀대. 왜 안 사? 근데 또 이제 그러셨구나. 요즘 올라가길래 혹시 사셨나 해서 그런데 샀다 그러면은 돈 빌려나? 또 이제 그럼 그런가 보다 안 샀나 보다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빠질 때는 먼저 연락이 와요. 왜 빠지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패턴을 이제 이해한 거지. 잘 올라갈 때는 이제 아무런 어떤 그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고 빠지면 고민이 생기니까 이제 날 찾는 거고. 그거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빠졌을 때 이거 사셨어요? 그럼 그건 샀대. 이상하다. 빠지는 종목만 사시네요. 근데 보니까 오르는 종목도 사셨을 거고 빠지는 종목도 사셨을 건데 근데 그 뒤에도 명절 때마다 볼 때마다 물어보시는 걸 보면 그래도 뭐 내가 가끔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정도 선에서만 해야지 정말로 이제 계좌를 유치해가지고 내가 막 그걸 막 관리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외국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균적인 손님들이 계시고 그 약간 인적 관계로 이제 이렇게 유입되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랑 그 어떤 인맥적인 부분이 없으신 분들이만 더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 계좌로 주식을 하나 사준다고 하면 감정이 엄청 되거든. 우리 딸 이거 시집도 갈 돈인데 조금 더 신중해야지. 그럼 전작 또 사야 될 때 못 사고 팔을 때 못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시 기계적 매매, 감정을 배제한 매매가 최고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야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도 실제 제가 단말기 보고서 제가 어떤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진짜 세상 진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건 나를 믿고서 자산을 예치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분에게 저는 항상 일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이제 딱 있다가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순간에 저도 거기에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흔들리다 보면은 그때 좀 판단이 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자, 설 연휴 때 조성호 부장한테는
종목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럴 거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경제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설 연휴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도 혹은 이제 아빠 친구분들이 꼭 야 도훈아 너는 주식 방송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 많지 않냐 해서 정보 매매했다가는 나랄까요? 저 그걸로 한가 5번 맞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결국에는 다 소용없는데 이번에 올해 설 연휴에 만나서 주식 얘기나 투자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저는 비트코인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어린 친구 특히 뭐 20대 친구 너도 비트코인 샀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야, 그 뭐 리플이 요새 뜬다는데 너는 그건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물어볼 것 같은데 조 부장님은 증권사에 계시는데 그런 가상화폐 물어봐요? 저 근데 안 그래도 이게 그 요즘에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니까 요즘에 또 그런 건 없는데 한때 비트코인 엄청나게 빠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연락이 뜸하도 후배가 형님 안녕하세요 해서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얘가 어디 주식을 물렸나 해갖고 막상 가보면 코인을 물려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네.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뭐 회복이 됐나 어쩌나 뭐 손절했나 그건 뭐 내가 따로 안 물어봐서 손절했으면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어쨌건 증권사에 있는데 저희 증권사에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를 공식으로 다루질 않잖아요. ETF로도 안 해요? 예, 현재로서 미국은 그게 있는데 근데 그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이 가상화폐가 아직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어떠한 그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죠. 그러면 증권사 직원 다 빼고 예. 조성호 부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상화폐 안 해요. 안 해요? 예, 예. 왜 안 하세요? 그건 또 관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저는 제도권에 있잖아요. 제도권에 있다면 이게 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하는 모든 자산들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도 받아야 되고 보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그냥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 그게 관성이라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예를 들면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제도권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해외 그 코인 거래소가 야반도주했다. 맞아.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뭐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맹점이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제도권 내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런 부분들이 다 제도화되어 있는 틀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들이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자체는 아직은 그 제도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동향이나 이게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감은 잡고 있죠. 하지만 어디 가서 뭐 코인에 대해서 의견을 뭐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형님 저 코인에 엄청 물렸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뭐 이런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아니야. 제 말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죠. 그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잡코인이라 그러던가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잡코인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시총이 큰 뭐 리플이나 이런 알트코인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코인이 있고 이건 뭐야? 뭐 이름이 왜 이래? 막 이런 코인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코인인 거예요? 그런 코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안한데 형은 좀 코인 쪽은 잘 몰라서 뭐 내가 딱히 조언할 거는 없는데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코인을 하더라도 그 대장 코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든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메이저 코인들이니까 뭐 그런 거라면 어떻겠냐. 저는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원래 가상화폐 투자를 2017년에 한번 했다가 큰 무서움을 뭐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와 이거 변동성이 너무 크구나. 제가 플러스 500% 갔다가 제로로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2021년에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먼저 사보고 비트코인 순서 다음에 이제 리플이 오르거든요. 리플 한번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스텔라 이런 거 오르거든요. 요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매매를 비중을 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뒤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잖아요. 비중도 뒤에 갈수록. 제가 코인 한번 해본 적이 있네요. 언제 했냐면 뭘로요? 거의 한 6, 7년 전에 그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 계정만 열면은 그 뭐 줬어요? 신규 축하금으로 10,000원인가 10,000원 해봤다고요? 네, 그래서 10,000원어치를 그때 리플인가를 한번 사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리플 엄청 뜨거웠었어요. 네, 그때 리플이 뭐 있으니까 10,000원 샀더니 한 50,000원 되지 않았어요? 아니, 10,000원한테 이게 근데 웃긴 게 그래서 제가 몇 프로 먹고 이제 그걸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출금도 안 됐어요. 얼마 이상 돼야 출금된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기준이 있구나. 네, 그래서 뭐 축하금 받아서 그걸로 샀는데 그거 팔아서 저는 이거 빼서 치킨이나 사 먹을까 했었는데
근데 그게 뭐 얼마 이하니까 출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출금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제가 코인 딱 한 번 사탑한 기억인데 그게 리플이었던 건 기억나네요. 설 연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 주식이나 코인 추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혼인에 대한 이야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특히 최근에 정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떡국 먹다가 떡국을 뒤집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3대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연휴 전에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좀 주식 비중 줄이는 거죠 강력히. 이거 지금 연휴에 나갈 건데 연휴 전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연휴에 나가는 네, 연휴에 나가는데 이미 지금 물려 계시거나 못 파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요. 그럼 연휴 이후에 제가 그럼 요런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저랑 만나는 많은 친척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 뭐 주식하면 돈 많이 벌겠다. 뭐 혼자만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뭐죠? 예. 물론 뭐 저는 그렇게 혼자 먹는 놈은 아니에요. 진짜 늘 같이 먹어요. 네. 나눠 먹고. 우리 도시도 아시잖아요. 아나바다요, 제가 아나바다. 가끔 이렇게 정말 제가 주식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요거 한번 보세요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이제 탐방 갔다 와가지고 요런 것들 이제. 근데 꼭 그런 건 난 안 산다. 그게 왜안 돼? 완전 바닥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타이밍이 맞으면 그런 거 슬쩍 지나가듯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히려 작년에 연말에 김장철에는 오히려 주식 얘기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김장철에도 다 모여 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는 오히려 김치 담그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담으세요. 물어보시길래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고즈음에 좀 탐방 열심히 가갖고 스터디를 좀 끝내놓은 게 하나 있거든. 그 있어갖고 요게 이기는 한데 앞으로 좀 내용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조금만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직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항상 했는데.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뭘 얘기를 하면은 조금만 사래. 그럼 조금만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포트를 막 100억 운용해. 그럼 1억은 조금만인데 내 포트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조금만이면 뭐 50만 원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금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산 규모를 제가 뭐 이렇게 추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은 그게 되게 관용어예요. 뭐 5%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래도 좋게 보여서 얘기는 해줬는데 조금만 사라는 의미는 잘못된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뭐라 하지 말 정도로만 사라. 조금만 사라. 그러니까 이건 얘기는 물론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그분이 뭐 스터디를 또 해보신 다음에 뭐 해서 진짜 이거 괜찮은 거 갖고 왔네. 그러면 사야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만 사라는 이유는 100%는 없잖아요. 그쵸. 네, 100%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주식을 좀 개인적으로 알려줬다가 나중에 오히려 시달렸던 경우들이 좀 많아서. 시달려가지고 지금 조성호 부장님이 싫다잖아요. 네. 그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조금만 사라는 이유는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그 주식은 그대로 20%가 올라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 이후로 20%요? 20%가 김장값 벌었네. 네, 20%가 올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저희 집에 경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그래서 갔는데 또 이제 만났는데 진짜 조금 샀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사라며. 많이 사라고 해야지. 잘하셨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또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번에 조금 사라고 해서 조금 샀어. 근데 재미를 봤어. 그럼 다음번에 얘기했을 때 조금 사라 그랬을 때 조금 안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종목은 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잘 됐는데 한 번 좀 잘 안 됐을 때 되게 그게 서먹해지는 게.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도 주변 증권사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기업을 얘기해줘. 그럼 좋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기분 좋아. 그리고 심지어 또 의스되는 분도 있어요. 야, 그거 샀지? 거봐. 근데 이제 또 떨어져. 근데 별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꼭 떨어질 때 이러지. 오를 때도 말했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주관만 가지고서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경제방송 앵커도 이래요. 사실은 중이 제 머리 깎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아는 정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 정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적도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한가 5번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뜬금없이 갑자기 뭐 한동안 좀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뭐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더니 밥 먹자고 해갖고 어떤 종목을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대박 난다고.
그래서 딱 보면 오히려 예전에는 저도 혹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얘가 좀 뭔가 다급한 상황이 있나 보고 많이 물렸나 보다. 그렇게 지금 개미 군단 모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좀 많이 물려서 좀 요즘에 좀 수급 모집을 직접.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우리 이제 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아무리 뭐 이 바닥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뭐 뵐 때마다 이거 사봐라 저거 사봐라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어쩌다 한번 진짜 제가 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시다가 갑자기 쓱 요즘에 거기 갔다 왔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쓱 얘기해. 근데 저는 뭐 안 사. 아니 왜냐면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 도니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는 거 다 사면은 나는 이제 뭐 백화점이죠 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이제 여돈 TV에는 그래도 단골 출연자이기는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그냥 수많은 그냥 방송에 나오는 패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스파크가 한번 튀었을 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녀석이 진국이다. 이 녀석이 이게 진짜 이거 적중률 높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이제 알아주시는 순간까지는 전 여돈 TV 계속 나올 건데 이제 계속 윽박 지르는 거지. 제발 날 알아줘. 신뢰도 형성 구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스타일을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숨어 있고 조용한 거 제가 직접 발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뭐 굳이 제가 좀 약 좀 팔자면 한 2개 정도 제가 발굴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장철에 한번 던져봤더니 반응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되게 발렌타인데이쯤에 한번 던져보실래요? 근데 봄 되면은 그래도 이거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뭐. 정말 숨어 있는 종목 나도 한번 좀 잘 이렇게 발굴해서 그 바닥에서부터 밭 깔고 이렇게 씨 뿌려가면서 만약에 이런 시청자분들 난 정말 그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든 찾아오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네. 다만 이제 아침에 뭘 사야 오후에 팔 수 있나 단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잘하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매매를 많이 하는 영업점은 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좀 진득권이 가지고 가서 수익을 보는 게 제일 실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타 쳐가지고 오늘 3% 먹었다, 5% 먹었다. 야 매일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어렵죠. 근데 확실히 경험적으로 보면 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스터디해가지고 그 종목에 좀 비중 태워가지고 그거 6개월, 1년 끌고 갔을 때 그 수익이 사실은 다 이겨요. 맞아요. 다 이기죠. 다 이기고. 다 이겨. 실제로 또 그런 종목이 터졌을 때 좀 저도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그쵸. 성적이 많이 좋았었고 이런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그냥 좀 재미삼아는 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소고기값 번다, 치킨값 번다 정도는 그런 것들은 늘 하는 거고 네. 저도 여기 앉아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 이를테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조선주도 미리 잡아놨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 조선주 같은 논리는 지금 사도 됩니까 논리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길어지고 있어요, 말이. 우리 오늘 짧게 꽁트 하자고 했는데 조성 부장님은 꽁트가 안 돼. 되게 진지한 사람이야. 좀 진지하게 하는 말은 재밌게 하지만 되게 진지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설 연휴 여러분 서로 주식 투자 권하시는 건 괜찮은데 종목 추천 하지 마시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조성호 부장님의 이런 진득한 신뢰도 높은 그리고 진중한 이런 모습을 나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증권 본점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